얼마 전 오랜만에 마음 맞는 친구들과 저녁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유난히 분위기마저 따뜻했던 날이었죠.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공기 속에서 그 자리는 그야말로 소중한 휴식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을 단번에 식혀버린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찰나 친구 한 명이 장난스럽게 툭 내뱉은 말이었죠. 그 말에는 고마움이나 배려는커녕 마치 제가 계산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아니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 어쩐지 섭섭해할 것 같은 뉘앙스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을 감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꽤나 깊은 당혹감이 일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오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밥함 산다고 여겼던 그 순간들 속에는 사람 사이의 미묘한 심리와 감정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불필요한 오해나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인간관계를 정리해가는 데에 도움을 받게 되실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유형, 당연히 내가 사는 거지?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올해 66살이 된 이영우 씨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했던 그는 직장 생활 내내 동료들과의 술자리, 회식, 소모임에 자주 참석했죠. 퇴직 후에도 친구들과의 식사 모임을 즐겨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겐 늘 마음속에 걸리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식사 자리에서 반복되는 돈 계산 문제였죠. 영우 씨는 퇴직금도 있고 매달 연금도 나오기에 생활이 빠듯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면 어느새 당연하게 여겨지는 내가 내라는 분위기.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야, 너 요즘도 잘 나가잖아. 오늘은 내 차례지. 영우 씨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다고 말합니다. 제가 밥 사는 거 좋아요. 그게 뭐 어렵다고요? 그런데 말이죠. 꼭 네가 사야지 하면서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솔직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처럼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배려 없는 기대와 묵묵한 부담이 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결국 영호 씨는 어느 순간부터 식사 모임 자체가 점점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의 연락 속에 밥이나 한 끼 하자는 말이 나오면 반가움보다도 이번에도 내가 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먼저 앞섰던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장면은 생각보다 자주 마주합니다. 술자리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누군가가 분위기를 타서 툭 던지는 말. 너 이번에 승진했다며? 그럼 오늘은 내가 쏴야지. 처음에는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고 그 기색이 점점 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그 사람이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 상황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소외되고 있는지를 자각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돈을 낸다는 일이 반복될수록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게 된다. 처음에는 고마움이 있었겠지만 반복되는 호의는 언제부터 상대에게 의무로 비춰지기 시작한다. 급기야 어느 날 내가 밥값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쟤는 돈도 잘 벌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지? 라는 미묘한 기류가 형성된다. 이런 분위기는 차츰 묘아의 마음에 불편함을 안기기 시작한다. 내가 잘 번다고 해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 그건 좀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사람이란
반복되는 호의 앞에서는 쉽게 감사를 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처음엔 진심으로 고맙던 일이 몇 번이고 반복되면 어느새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권리가 된다는 착각을 불러온다. 이건 그 사람이 본래 나쁜 성격이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흐르도록 만들어버리는 탓이 크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부모님께 받은 수많은 사랑과 희생을 어느 순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인 적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기에 이런 문제에서 누군가 한 사람만을 탓할 순 없다. 그렇다면 이런 미묘하고도 민감한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갈 수 있을까? 올해 70이 된 김진석 씨의 이야기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진석 씨는 성격이 호쾌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외향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돈 문제만큼은 아주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딱 터치페이로 정리하는 게 제일 깔끔해. 누가 더 먹었고 덜 먹었고 따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오늘 내가 냈으면 다음번엔 자연스럽게 네가 내면 되는 거고 그런 게 편하지 않겠어? 이렇듯 진석 씨는 만남 전에 자연스럽게 기준을 세워두기에 돈과 관련된 갈등이 생길 일이 거의 없다. 게다가 그는 잔소리를 하는 타입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나 편하게 따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그래서 그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여행을 갈 때도 그는 분명하게 제안한다. 이번 여행은 공동 경비를 먼저 걷자. 그 안에서 기름값이든 입장료든 다 해결하면 되잖아. 만약 누군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한다. 너 잘 벌잖아? 네가 좀 더 내. 그러면 진석 씨는 가볍게 웃으며 이렇게 받아친다. 아이고, 잘 벌긴 뭘 잘 벌어. 다들 연금 타는 처지인데 우리가 정한 원칙대로 갑시다. 이처럼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설령 농담이라 해도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억울하거나 불쾌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반면 또 다른 사례는 조금 다르다. 이번엔 김경수 씨의 이야기다. 경수 씨는 작년 오랜만에 절친들과 만나 점심을 함께했다. 오랜만에 느낀 따뜻한 정과 맛있는 음식,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모두가 만족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계산서를 본 순간 한 친구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제일 싼 메뉴 먹었으니까 내 것만 낼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변 공기는 눈에 보이듯 얼어붙었다. 짧았지만 깊은 정적이 흐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무언의 불편함을 느꼈다. 만약 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평소 명품 쇼핑이며 해외여행이며 자기 만족을 위해선 돈을 아끼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 한마디 말은 생각보다 더 큰 여운을 남겼다.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에 작은 금이 생겼고 그날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그 친구를 피하게 되었다. 아무 일도 없는 듯 흘러가는 일상이지만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돈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와 계산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과 성격, 그리고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깊은 시선이 숨어 있다. 겉으로는 난 내 몫만 낼게요라는 짧은 한마디일 뿐이지만 그 아래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계산된 심리가 배어 있다. 물론 누구나 손해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반복되면 결국 사람 사이의 신뢰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그 틈은 서서히 관계를 멀어지게 만든다. 심리학자 애덤 그란트는 그의 저서 기브 앤 테이크에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3가지 틀을 제시했다. 상대보다 더 많이 얻으려는 사람은 테이커, 주고받는 비율을 맞추려는 사람은 매처, 그리고 먼저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기버라고 말한다. 언뜻 보면 테이커가 실속을 챙기고 계산적이며 똑똑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기버 유형이다. 내가 경험한 수많은 모임에서도 그러했다.
분위기를 살피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은 늘 기버였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 한번 내가 조금 더 낸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 대신 분위기 좋고 다음에도 또 만나고 싶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이득이지. 그들은 자신이 조금 손해보더라도 관계의 온도를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핵심은 마음가짐이다. 사소한 밥값 하나에도 지나치게 셈하고 자기 이익만 따진다면 결국 사람들은 그와 함께 밥을 먹고 싶지 않아진다. 그렇게 관계의 물길은 점점 좁아지고 마침내는 마를지도 모른다. 삶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로 완성된다. 영국 시인 존던은 이렇게 말했다. 그 누구도 하나의 섬일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일부이며 전체 속의 한 조각이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돈 문제 하나에서도 우리는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지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이번에는 40대 직장인 상철 씨의 사례다. 상철 씨는 종종 회사 후배와 식사를 함께하곤 했다. 처음엔 후배가 귀엽고 다정하게 느껴졌고 선배로서 대접하는 것도 당연하게 여겨졌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사 후 계산할 때마다 반복되는 한 장면이 상철 씨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언제나처럼 상철 씨가 먼저 계산을 마치면 그제서야 후배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말했다. 벌써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말은 늘 같았고 타이밍도 변함이 없었다. 후배는 단 한 번도 먼저 지갑을 꺼낸 적이 없었고 계산서를 보며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는 일도 없었다. 그저 상철 씨가 움직이고 난 후에야 어김없이 똑같은 말을 꺼냈을 뿐이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상철 씨는 자신도 모르게 그 후배와의 식사를 피하게 되었다. 계산을 마친 뒤에도 뭔가 씁쓸한 기분이 남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이번에도 내가 또 걸려든 건가 라는 생각이 스쳤다. 상대방은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지만 상철 씨의 마음 한켠엔 조용히 불쾌함이 쌓이고 있었다. 그렇게 단순한 밥값 하나가 관계의 경계를 그어버렸고 결국 상철 씨는 그 후배와의 밥자리 자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후배는 자신의 지출을 줄이는 데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작 소중한 것은 잃고 있었다. 돈은 아낄 수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영영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겉으로는 배려 깊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이려는 이들의 행동 이면엔 사실 더 복잡한 심리가 숨어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손실 회피와 사회적 인정 욕구가 맞물린 현상으로 설명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손해를 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동시에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망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계산이 끝난 뒤에야 슬쩍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벌써 하셨네요. 실제로 부담은 회피하면서 마치 자기가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인 양 포장하는 말. 누가 들어도 그럴싸하지만 정작 마음은 다친 채 말만 앞세운다. 물론 진심으로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매번 반복된다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고 그 사람의 태도다. 당신 주변에도 늘 똑같은 타이밍에 계산하는 척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할 때가 됐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미묘한 문제를 어긋남 없이 풀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은 아예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다. 계산을 향한 행동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해보자. 오늘 잘 먹었어. 고마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산의 기회를 건네면 상대의 진심이 드러난다. 정말로 낼 의향이 있었다면 주저없이 지갑을 꺼낼 것이고 아니라면 어김없이 또 하나의 변명이 뒤따를 것이다. 두 번째는 다음에 낼게라는 말을 무한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자주 계산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도 점검해 봐야 한다. 혹시 내가 늘 먼저 나서서 계산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상대에게 충분한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던 건 아닌지, 그 사람의 무책임함 이전에
나의 과도한 배려가 그 태도를 묵인해온 건 아닐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계속 이러면 나 좀 민망해 라는 식으로 웃으며 넘기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더 그 방식에 익숙해지고 만다. 그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심을 담되 부드럽고 정중하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좋다. 요즘 내가 계산 안 해서 조금 서운할 때도 있었어. 혹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그 말이 어색하고 어려울지라도 결국 진심은 말로 전달될 때 관계를 살린다. 인간관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말했다. 진실된 관계는 말보다 행동에서 증명된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서서히 멀어진다. 반대로 약속을 작게나마 지키는 사람은 그 신뢰로 오래도록 곁에 머문다. 결국 밥값 하나를 누가 냈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당신과의 관계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느냐이다. 그 마음의 깊이는 계산서 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 이번엔 40대 직장인 민수 씨의 경우다. 민수 씨는 오래된 친구들과 매달 한 번 시간을 내어 모임을 갖는다. 함께 식사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일상의 피로를 덜고 웃음을 나누는 그 시간은 오랫동안 민수 씨의 삶 속에서 큰 위안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 즐거움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문제는 특정 친구 한 사람의 태도였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친구는 습관처럼 이런 말을 꺼냈다. 나 요즘 진짜 힘들어. 생활비도 빠듯하고 이번 달은 진짜 여유가 없네. 그렇게 말한 뒤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의 식사비는 다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며 내게 되었다. 처음엔 당연히 이해했다.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잠깐 짐을 나눠드는 건 우정이니까.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친구의 말은 변하지 않았고 부담은 늘 민수 씨와 다른 친구들의 몫이 되었다. 그 친구는 여전히 돈이 없어 라고 말했고 그 말이 암묵적인 계산 면제권이 되어버렸다. 민수 씨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고 친구들과의 만남이 더 이상 기다려지지 않게 되었다. 그저 편하고 즐거워야 할 자리가 한 사람의 반복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조심스러운 눈치를 보는 시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민수 씨는 처음엔 진심으로 친구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두 번쯤 누군가의 짐을 덜어주는 일이 우정이라 믿었고 기꺼이 밥값을 대신 내며 불편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 씨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의 SNS 속에는 현실과는 다른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명품 브랜드의 최신 아이템을 자랑하듯 게시했고 가족들과 함께한 해외여행 사진은 정성스럽게 필터까지 더해져 올라왔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 여유를 즐기는 모습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과는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죠. 결국 민수 씨는 마음속에 눌러왔던 말을 더는 담아두지 못하고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SNS 보면 돈 없어 보이지 않던데 왜 밥값 낼 땐 항상 빠지려고 해? 그 말에 친구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음부터는 나도 낼게. 하지만 그 약속은 말뿐이었습니다. 정작 그 친구가 돈을 낼 차례가 되면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 그냥 김밥 어때? 가볍게 배만 채우면 되잖아. 값비싼 메뉴는 피하고 항상 가장 저렴한 선택지를 꺼냈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계산을 맡겠다고 하면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먹자. 그 집 스테이크 어때? 이런 모습이 반복되자 민수 씨의 마음엔 실망과 피로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결국 함께하는 시간이 더 이상 편하지 않았고 만나기 전부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돈을 쓰는 기준은 다르고 어려울 때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배려를 당연함으로 바꿔버리는 태도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자기 권리처럼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균형을 잃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움에 인색하고 소인은 이익에 인색하다. 작은 돈 문제는 그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특히 밥값이라는 사소한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이기심은 그 사람이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인지 아니면 단지 이용 가능한 존재로 생각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정한 마음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 자리는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다음엔 내가 낼게라는 말을 매번 반복하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관계를 모면하기 위한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사소한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오래도록 가시처럼 남기도 합니다. 넌 돈 잘 벌잖아. 이번엔 네가 좀 더 내. 이런 말은 누군가는 웃으며 넘길 수 있겠지만 듣는 사람에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무게가 됩니다. 그런 부담은 결국 관계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하죠. 모두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이익 하나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진정 소중한 관계를 잃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 배려, 그리고 함께한 시간의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여러분이라면 이미 더 깊고 진실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사소한 돈 문제 하나에도 상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당신이라면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 풍성하고 따뜻한 관계로 가득 찰 거라고 믿습니다.